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매가 신청이 되게 되면 반드시 하게 되는 감정평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정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리고 이 감정평가 금액을 어떻게 우리가 입찰할 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감정평가를 했는데 다시 신청했을 때 과연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갈 것인지 상향될 것인지 제 경험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일경제 시어포럼 및 단위TV 강사를 하면서 한의대 겸임교수를 하고 있는 서견 김동수 박사입니다. 저는 수정대학교와 영남이공대 정규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3월, 6월, 9월, 12월 초에 개강해서 약 10주간 진행합니다. 그리고 수업은 오전 10시에 저녁은 7시에 시작해서 3시간 수업을 하고요. 화요일날과 수요일날은 수영대 영남이공대는 정규과정으로 경매 중급 정도 수준까지 강의를 하고요. 목요일날은 이 중급까지 배우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학원에서 실전 투자 중심으로 해서 개인 및 공동으로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부실채권 MPL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단기 속성반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연락을 하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교재는 맥 잡는 실전 경매인데요. PPT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었으니까 경매를 꼭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셔가지고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페이지는 항상 우측 상단에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것은 경매 절차도입니다. 우리가 채권 회수 목적으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서류가 정확한지 그리고 권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채권 관계가 확실한지 확인을 하고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즉시 등기부등본에 촉탁 등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3일 안에 이 감정평가 명령을 감정평가회사 법원에 가면 한 20개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해서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3개월 안에 통상적으로 배당요구 종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매각기일이 잡히게 되고요. 그리고 7일 뒤에 매각 결정을 하게 되고 7일 뒤에 매각 확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금을 가장 빨리 납부할 수 있는 때는 확정받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통상적으로 확정이 되고 나면 20일 안에 매각 대금 납부 기일이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고 배당과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인도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것은 동영상 강의를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은 개시 결정을 하고 나서 3일 안에 감정평가 명령을 감정평가 회사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매각기일 7일 전에 담당 경매 계장이 이걸 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입찰할 때 감정평가 내용을 확인하고 우리가 입찰을 하는 절차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알아보게 되면요. 감정평가 명령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명령 받게 되면, 감정평가의 의의와 역할은 법원이 경매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해서 매각 가격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각 금액이 정해져요.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서에서는 부동산의 위치, 주위 환경이 어떤지, 이용 상태가 어떤지, 도로 혈황이 어떤지 이런 다양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꼭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감정평가 명령 및 평가 기간은 감정평가 명령은 경매 개시 결정 후 3일 안에 법원에 등록된 감정평가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시하는 명령 후 2주 안에 감정평가를 해서 법원에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산정 방식은 거래 사례 비교법과 원가법, 수익환원법이 있는데요. 이 거래 사례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 인근에 유사한 거래 사례, 즉 부동산 가가지고 요새 얼마에 거래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고토교통부가 들어가면 실거래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원가법 같은 경우는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짓고 나게 되면 매년 10%씩 감가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을 때 얼마 들어갔으니까 요거 10%씩 해서 지금 현재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원가법이 되겠어요. 이 건물 중심으로 하고요. 수익환원법 같은 경우는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얼마의 월세가 나오니까
요거로 해가지고 지금 얼마의 감정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수익하는 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감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정평가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보시게 되면요. 감정평가사도 사람인지라 주관적인 생각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장활동을 통해서 가치를 판단해라. 왜 그런가 하면 농지나 임야 같은 경우는 거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감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했더라도 어떤 경우는 가치를 잘 몰라가지고 뭐 1,000만 원짜리가 10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1억짜리가 낙찰 금액이 2,000만 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금액은 믿지 마라. 결국 내가 현장에 가가지고 임장활동을 통해서 얼마에 매도할 수 있는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 시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감정평가 후에 6개월 뒤나 1년 뒤에 매각이 되므로 이것을 감안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항상 변동이 됩니다. 사인파와 같이 움직이는데 어떤 분들은 부동산은 끝났다,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항상 부동산은 생물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평가를 올라가는 요 시점에 했다 그러면 6개월 뒤에 매각이 되니까 감정평가보다도 낙찰 금액이 상당히 높게 되겠죠. 그리고 내려갈 때 감정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 금액이 상당히 높고 낙찰 금액은 되게 낮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감정을 했는지 감정 시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시점에 따라 우리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할 때 이 시점을 보고 내가 이 감정평가가 얼마 됐으니까 내가 입찰을 얼마 해야지 라고 이렇게 기준으로 적용하면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그렇게 활용하시고 절대로 금액에 대해서는 믿지 마라. 내가 반드시 현장에 가서 감정평가를 내가 금액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꼭 입찰 금액을 산정을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감정평가법인에 요금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수료 요금표입니다. 5천만 원 같은 경우에 약 25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렇게 1억 원 되게 되면 30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최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억이 되면 119만 5천 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100억이 되면 789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감정평가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감정되는 금액에 따라 우리가 수수료가 이렇게 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우리가 감정평가 1억의 예상이 되는 금액을 산정했을 때 실제로 이 기준 금액이 얼마? 4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최고는 41만 9,300원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1억 같으면 한 5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했을 때 금액이 보통 1억 정도 된다 그러면 전체 경매 비용은 약 200만 원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10억이 됐다 그러면 800만 원 정도 보통 전체 경매 비용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100억이다 그러면 2천만 원 상당히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5억이다 그럼 얼마요? 중간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경매 비용이 전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감정평가 금액은 아까 보셨듯이 그 금액에 준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50억 같으면 얼마? 800하고 2천만 원 사이가 되니까 한 1,400 정도 이게 전체 경매 비용이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하는 거니까 이거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들이 몇 명이냐, 이해관계자 몇 명이냐와 그리고 기타 몇 번 진행했느냐, 유찰이 얼마 되느냐 거기에 따라 비용이 다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집행관이 조사는 몇 번 갔느냐 그게 달라지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요 비례해서 경매 비용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매 비용은 경매 신청한 사람한테 그대로 배당이 다시 되니까 요것은 냈다가 다시 돌려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감정평가는 1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100번을 하더라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국 이 감정평가사들끼리 같이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1번이 1억을 감정했는데 2번이 1억 한 5천을 감정했어. 그러면 심할수록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이걸 다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조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정평가해가지고 금액을 올려준다. 예,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감정할 때가 제일 중요하고 한 번 감정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더 올라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어느 지역에 교회를 했을 때 재개발이 되는 그런 지역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에 보상이 나왔는데, 결국 우리가 이제 재개발 지역 안에 이전하게 되면 그 상가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영업 보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4개월치 영업이익 한 4년 동안 이렇게 평균 내가지고 월로 나눠서 4개월치 이익하고 그 다음에 옮김으로 발생하는 비용, 그리고 새로운 것에 가가지고 인테리어 했을 때 그 비용, 이것이 한정 비용이 되는데 결국 이 감정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1년에 딱 감정을 했는데 제가 금액이 너무 적어가지고 여기 이의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로 이렇게 갔는데 도에서 다시 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 3억 정도 만약에 손해가 생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저는 조금이라도 올라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지 않고 딱 다시 그 금액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감정평가하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1년 동안 유효기간이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100번을 감정해도 금액은 똑같다. 감정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몰라서 그랬는데, 자, 감정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첫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 만약에 도로 보상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할 때 반드시 처음 감정할 때 그때 로비를 잘 하셔가지고 금액을 올려놔야 되지, 한번 감정이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감정평가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상속받았을 때 우리가 감정해가지고 시세 금액으로 올려놓게 되면 결국 양도소득세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담하시려고 그러면 전화하시면 상담을 성의성의껏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정평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